세상에 이보다 빛나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웃고 이렇게 뛰노는 모습? 근데 아무래도 너무 귀여우니까 우리도 저렇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하나로 사는 것보다 둘이 더 행복해서 결혼을 했듯이 둘이서 사는 것보다 아이가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혜연아, 넌 우리에게 무슨 의미니? 혜연이는? 어? 누군가는 망설입니다. 사실은 갖고 싶은 마음이 조금 큰 거는 사실이야. 근데 살짝 돈이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같은 시대, 다른 선택.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출산을 망설이게 한 걸까요? 주말이면 남편이 직접 내려주는 커피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부부. 커피 마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개월 된 달달한 신혼입니다. 아까 원두 갈 때 가는 소리랑 냄새가 되게 힐링돼. 잔소리를 이제 갈아버려.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리더들끼리 이제 이렇게 MT가 있었는데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엄청 강렬한 눈빛으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동생한테 8살 연상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 그냥 그랬거든요. 와이프가 저를 처음 보기 전에 저는 한 2, 3개월 전에 그때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봤던 상황이었고 기회가 또 돼서 그때 좀 어떻게 보면 눈빛을 보냈죠. 네. 근데 마침 그 그게 눈빛을 제가 받았죠. 네. 느껴졌죠. 그래서 8살 연상 연하, 천생연분 짝꿍이라는 두 사람에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랍니다. 먹고 바로 가야 되나? 네, 12시간. 근데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그지? 그렇지, 벌써 5차라니. 내가 진짜 시험관 5차까지 진짜 할 줄이야. 늦은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12월 25일 수요일 밤 10시 반에 주사를 맞으라고 했어. 여기 하라고? 여기 잡지 말라는 거지? 여보, 나 난자 3개 나왔어. 대박 진짜. 이 난자 3개 나왔거든요. 네네. 아기가 2개가 됐는데 네. 생명력이 없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아기였다고 봐야 돼요. 곧 찾아올 줄 알았던 아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시험관 시술은 5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왼쪽은 하도 맞아가지고 너무 딱딱해졌어, 배가.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루 4번까지 주사를 놓는데요. 포고베리스는 진짜 너무 아파. 사실 향희 씨의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20, 30대 때는 일 욕심이 더 많아서 일로서 더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결혼이나 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결혼할래, 일을 성공하고 싶어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항상 일로서 먼저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2004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가수의 꿈을 줬다 보니 남들보다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희망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 됐어. 응? 응. 할 수 있어. 자, 검사 잘 받고 와. 보통 시험관 시술은 2~3차례 진행한 뒤 잠시 쉬어가는데요. 향희 씨는 5개월째 강행군입니다. 사실 이렇게 1차부터 4차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게 사실 몸에 안 좋다고는 하긴 하는데 힘든 건 아내가 제일 많이 힘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솔직히 막 옆에서 지켜보는 게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잠시 후 향희 씨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뭐 지금 약 쓰고 계시는데 컨디션 많이 떨어지지 않고 난포도 잘 크고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한 4개, 왼쪽에서 2개까지면 했는데 그냥 하나. 그래서 5개가 지금 골고루 잘 크고 있어서 주사는 이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봬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난자를 채취할 때 8개에서 15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채취 개수는 줄어드는데요. 향희 씨가 채취 당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많으세요. 이게 나이가 있는 부부들이. 사실 지금 장현 씨 연령대에서 시험관 성공 확률은 10%? 거의 막 그렇게 높게 보면 그 정도거든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돼요. 45, 임신 성공 확률이 낮다 보니 문득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험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번에도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시험관을 하게 된다. 그런 이제 짧은 쇼츠를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응원의 댓글이. 저도 결혼하고 5년 만에 병원에서 만들었어요.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아들만 셋이네요. 힘내세요. 이쁘고 건강한 천사가 찾아올 거예요. 이런 글이 거의 200개 정도 달려가지고 너무 참 힘이 되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이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큰 힘이 된다는데요. 아이를 안 낳는 시대라고 하지만 새 생명의 탄생은 여전히 모두가 기원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냈을 때 우리 둘의 닮은 아기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못 느껴봤던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부모가 됐을 때. 이제 시험관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과정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관을 시작하면서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해서 아이를 낳는구나. 생명을 낳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귀중하고 귀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니까 이 힘듦도 그렇게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아가고 헤쳐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감정, 힘든 감정, 뭐 슬픈 감정, 그리고 기쁜 감정을 공유하고 좀 서로 잘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이는 10명 중 6명 이상이었습니다. 희망하는 자녀 수도 2.1명이었지만 실제 합계 출산율은 0.75명에 그쳤는데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혼 6년 차 명선 씨와 진영 씨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 배? 이제 출출했죠. 애기들 하원 시간인가 봐. 그들 놀고 있어. 못 갔어. 방방도 잘 타네. 요즘 부쩍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부부. 귀여워. 눈을 못 떼시네요. 아, 애기들 귀여워가지고 딸 낳고 싶어가지고 여자아이들 좀 보고 있었어요. 안녕. 근데 언제 나와서 언제 저렇게 키우나 모르겠어. 아이를 좋아하지만 그 선택 앞에서는 생각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란? 미래에 다가올 행복. 그리고 걱정. 걱정? 아이를 낳게 되면 또 걱정이 생길 거 아니야. 걱정은 생각 안 해봤어. 걱정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너무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낳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준비가 덜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남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갖고 싶어요. 들어가세요. 이 부부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함께 온라인 디저트 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바이 초코 쫀드 쿠키입니다. 저희만의 레시피를 따로 만들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디저트 시장에서 인기 있는 쫀득 쿠키.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내 령선 씨는 1인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많이 할 때는 3-4번씩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2번 정도. 안녕하세요. 5분. 학교 끝났나요, 여러분들? 오늘은 요거트 후르츠 쫀득 쿠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찐득찐득한 쿠키 반죽하랴, 방송하랴 쉽지 않습니다. 팔로우 해주시거나 구매해주시면 팔이 안 아파요. 지금은 팔이 아픈 건 아니에요. 좀 이따가 아파질 예정이에요. 이거는 로투스 아몬드고요. 이에 달라붙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안 달라붙어요. 네이땡에 부부는 하루 평균 12시간 쉴 틈 없이 일에 매달려 있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주문 들어오면 신나서 그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시고 하니까 재밌어서. 덕분에 매출은 꾸준히 올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과도한 경쟁의 파도를 두 사람은 이미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와이프도 같이 공무원 공부를 한 3년 가까이 같이 했었는데 심적으로 좀 답답하긴 했어요. 이게 미래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때 좀 경쟁률도 치열했었고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해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좀 빠르게 포기를 했었어요. 서울시 구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역대 최다 인원이 지원했는데 한국에서 응시생들이 몰리는 바람에 40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대출을 받아 카페를 창업했지만 6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가 좀 엄청나게 레드오션이었을 때라 그 동네에만 카페가 한 10몇 개는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카페에 몰릴 때 또 카페에 했었고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할 때 했었고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였고 좀 내가 이쪽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경주마처럼 했었어요. 그때 혹시 빚은 얼마나 였는지 3억? 가계비만 3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자영업, 무엇을 해도 경쟁자는 넘쳐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자녀 계획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자원의 집중하인 것 같아요.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됐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고 한정된 자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우리도 밀도를 센싱하는 그런 동물이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높다고 판단되면 경쟁자가 많다고 판단되면 지금은 애를 낳을 때가 아니야. 내가 더 커야지. 내가 더 여기서 생존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 경쟁 본능이랑 재생산 본능이 같이 양립할 수는 없는 건가? 양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조건이에요. 사슴의 경우에는 그게 같이 공존이 가능해요. 사슴은 애를 낳으면 애가 어떠죠? 처음에 약간 비틀거리다가 좀 이따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는 1살 때 아무 일도 못하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양육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종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면 진짜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결정이죠. 우리나라의 극심한 경쟁은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가. 그 원인의 대부분이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원시티예요. 그 도시가 인구와 산업을 흡입하고 있어요. 프랑스나 일본도 도시 집중도가 높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경우는 드문데요. 세계 최저 출산율은 어쩌면 예고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도권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속사정을 알아볼까요? 빨리 웃겨줘요. 빨리 웃겨줘. 빨리. 아니 우쭈쭈. 빨리. 아니야, 괜찮아. 할배가 분이 말아준대. 사실 지연 씨와 정섭 씨는 처음엔 아이 없는 삶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10년 차 때 마음이 바뀌었다는데요. 네 방인지 알지? 일잖아. 빨리. 현아, 기다려. 이게 다 절차가 있는 거라. 마음대로 타면 안 되는 거 이게 치면 현아, 이거 네 방인데. 아빠 이거 봐봐. 현이 밥. 없죠? 가자. 엄마가 봤던데. 알겠어. 아빠 장난 그만 치세요. 장난 그만 치세요. 아이를 키우며 부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울음을 분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데 뭔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니까 그때 허둥거리고 그랬던 게 힘들었어요. 너무 그럼 다 먹었다. 현이 많이 먹었네. 다 먹었다. 얘 약간 부족한데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얼굴인데? 표정 그만 알아요? 얘 배부르면 기분 좋으면 웃거든요. 근데 지금 막 안 웃고 뭔가 그 흥분된 숨소리라서. 네, 잘했어. 10년의 고민이 무색하게 혜원이가 태어난 후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는 부부. 아이고, 또 이거 봐, 이거 먹잖아. 모자랐어요. 모자랐어.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어떻게 이것도 다 먹게 생겼어. 아기를 낳냐 마냐도 저희는 매우 고민을 했던 입장이어가지고 하나를 낳는 것도 정말 큰 결심이었거든요. 결혼할 때쯤 되고 하니까 그때 뭐 뉴스 기사에 아기 하나 키우는데 4억 들어간다 막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때부터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과연 그렇게 아기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까? 직장 생활하면서 저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해서 저 혼자 살 집을 구하고 원룸에서 한 7, 8년을 지냈어요.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른 돈을 모아서 집을 사자 이런 생각에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억 모으기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청주에서 대학 때문에 올라왔다는 지연 씨. 좁은 집 잦은 이사에 지쳐 내 집 마련이 꿈이었답니다. 정섭 씨와 함께 10억 모으기에 도전했죠. 그러던 중 결혼과 함께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두 사람. 내 집이 생기자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기 낳기 망설였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해결이 돼서 낳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뭐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내가 원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확실히 안정적이게 됐고,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크기 전까지는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만나기로 한 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귀여워. 완벽하지 않은 준비지만 둘이 함께 한 생명을 키워간다는 건 말로 닿을 수 없는 벅찬 감정이었는데요. 우차. 퇴근할 때부터 일단 혜원이가 너무 보고 싶고 오늘은 잘 먹고 잘 쌌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행복인 것 같거든요. 아침에 기다려지는 존재다. 네, 혜원이가 잘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안도감도 들고 이게 너무 아이고. 그런데 배고파? 배고파서 그런가? 배고파서 그런가? 그래. 먹으면서 해도 되나요? 먹이면 하는 건 좀 배고팠어. 아이고 혜원이 배고팠는데 방중국 이모 삼촌이 몰라줬던 미안. 많이 급하네. 엄청 잘 먹는다. 무아지경. 자면서 먹고 있어. 그래? 수도권에 살면서 혜원이를 만날 결심을 하기까지 부부는 오랜 시간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기 태어나면 행복할 거고 그 아기가 너무 이쁠 거다 이런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걱정이 너무 커서 많이 망설이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려면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도 그렇고 뭐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더 두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연 씨 부부가 딩크를 원했던 건 어쩌면 아이에게 부족한 환경을 줄까 두려워서였죠. 많은 청년들도 비슷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집은요, 생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금자리에 관련된 거고 안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련되어야 기본적으로 후대를 계획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청년들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2억, 3억을 가지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한다?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게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거죠. 집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수단입니다. 1억 손해가 나도? 근데 안 나는 게 제일 좋지. 줄게. 선아 씨 부부도 집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위다. 응? 이게 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책 정리하고 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리가 많이 안 됐는데. 이거는 뭐야? 그거 내. 스마트 스토어. 이사 온 지 2주 차. 두 사람은 결혼 3년 동안 이사를 3번이나 다녔다는데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구도 최소한으로 두고 산답니다. 여기 월세가 보증금 5천에 월 70만 원 지금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마음 먹었을 때는 21년도였는데 그때부터 부동산이 진짜 미친 듯이 오를 시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둘이 합쳐서 월 1,000 정도는 버는데 그리고 나름 저축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을 못 산다는 사실이 좀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 공부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이랑 서울에 한 채씩 투자를 해둔 상황이에요. 월천 수입의 대기업 직장인 부부도 폭등하는 집값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때부터 미래를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맞아. 이게 쉽지가 않아. 자녀가 있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 저렴한 월세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전화까지 가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두세 단계. 그러니까 애 있기 전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다녀야 돼.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 학교 다니면 이제 웬만하면 실거주 할 때 찾아서 가야지. 위 상급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은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까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이제 결심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내 집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투자를 하나 해놓으니까 어쨌든 내가 서울에 내 집은 하나 박아놨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 계획을 세운 뒤부터는 아, 나와도 되겠다. 진짜 요즘에 뭐 드라마 보면 진짜 엄청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을 주는 좋은 아빠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건데 소수지 않을까. 그 소수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양관식이 되긴 쉽지 않아. 선아 씨 부부는 외식 대신 집밥을 즐긴다는데요. 한 끼 외식비도 만만치 않은 요즘 직접 요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이 밤에 어딜 가려고 도시락을 싸는 걸까요? 요새 회사 근처 점심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녁을 항상 하나씩 더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거든요. 다음날 회사에서 먹으려고.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부부는 일상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며 살고 있다는데요. 오빠 교통비 아직 안 나왔지? 교통비? 그 카톡 계속 내가 보내놨을걸? 우리 지금 3달째 오, 300 안 넘었네. 지출 목표를 달성했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출을 꼼꼼히 관리 중인 부부. 그 중에서도 용돈 항목이 유독 눈에 띕니다. 한 달에?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다들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일주일 아니고 한 달이요? 한 달이. 한 달. 주로 용돈 어디에 써요? 먹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빵 사 먹고 싶거나 뭐 디저트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가끔 도시락 싸기 귀찮을 때, 그럴 때 용돈으로 써요. 오빠는 어디에 써? 저도 똑같아요. 그냥 뭐 빵 사 먹고 빵을 좋아해요. 빵 사 먹고 초콜릿 사 먹고 회사에서 힘들 때 당 떨어질 때 사 먹고 뭐 그게 다고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많이 축소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또 목표가 있으니까. 게다가 어떤 날은 지출 0원, 무지출 데이에 도전한다네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부부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주말이면 선아 씨 부부가 운동복을 챙겨 입고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저 임장 좀 하려고요. 나중에 여기 이제 자녀 키우고 하면 이쪽이 학군도 좋고 상권도 좋고 하니까 여기 근처에 뭐 집을 구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가격은 비싸네요. 부부가 찾은 곳은 경기도 평촌의 아파트 단지. 이곳이 훗날 아이를 낳으면 키우고 싶은 곳이라는데요. 이거 오빠 갖고 싶은, 살고 그치. 싶은 단지 아니야? 얼마야 이거? 보자, 여기 얼마인지. 14만 8천. 맞지? 와. 대충 아직까지. 여기는 한 번에 못 오겠다. 그래, 여기는 역도 가깝고 여기 학교도 좋고 좀 있으면 학원 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14만 8천이구나. 비쌀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여기 좋긴 좋아. 애들 많다. 왜냐면 학교 끝나고 바로 여기서 애들 놀다가 가잖아. 학원 가기 전에 있다가 가는 거지. 딱이네. 애들이 많다 진짜. 많지. 사야겠어. 사야겠어. 14만 8천. 천정부지 아파트 값에도 선아 씨 부부가 특정 지역을 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학군지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저를 진짜 안전한 곳에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거의 학교를 5분 이상 걷지 않고 학원도 5분 이상 걷지 않고 그렇게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컸거든요. 저는 좀 나름 그런 지역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 사는 거하고 이 학군지를 비교해 보면 아기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런 공간에 있을 때 뭔가 그 일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 했던 최대의 일탈이 학원 끝나고 간 거였다라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저희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다 같이 막. 학업 성취도가 좋은 지역을 학군지라고 하는데 보통 그 옆엔 대형 학원가가 밀집해 있죠. 여기 한 건물 안에서 수학, 영어, 논술, 국어까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선아 씨 부부와 비슷한 이유로 학군지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보니 집값은 또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걸음 루트가 이렇게 되거든? 가격부터 느낌 한번 써볼까? 학군은 뭐 워낙 좋지. 그렇지. 특목고 진학률이 13%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면 좋겠다. 적응할 수 있으면 좋지. 공부 잘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좋지. 집을 고른다는 건 단순한 공간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이 지방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면 확실히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집값이 일단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집은 다 해결이 됐고 이제 본인들 소득도 괜찮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여유롭고 즐기면서 살아 보이거든요. 안정이 택하면은 지방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수도권은 힘들지만 앞으로 성장하고 또 더 내 자산을 키우든지 사실 여기에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뭐 수도권은 또 도전이라는 의미로 보면은 오히려 수도권이 맞지 않나. 그거는 다들 각자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치열하지만 기회가 더 많은 수도권이냐, 반대로 여유롭지만 선택지가 좁은 지방이냐. 선아 씨 부부는 수도권에서의 도전을 택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어떨까요? 수도권과 지방에 사는 기혼자 중에서 아직 아이가 없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이 중요 요소로 작용할까요?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답변을 들어주세요. 한 3인 가구 중위소득이 한 500만 원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저축하고 대출을 만약에 갚고 이러려면 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0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요거는 한 초등학교까지 정도? 이왕 키울 거면 좀 잘 키우고 싶거든요. 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한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 의향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경제적인 게 제일 크죠. 경제적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건 집이라고 생각. 아이를 낳는다면 어느 지역에서 키우고 싶은가요? 인터뷰에 참여한 6명 중 5명은 수도권을 선택, 단 1명만이 지금 사는 지역을 택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뭐 유명 학원가라든가 이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지방에도 똑같이 구축이 돼 있다면 굳이 서울에서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걸 진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인프라가 되면 조금 더 싼 도시로 가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청년들이 출산의 중요 요소로 꼽은 건 높은 소득, 수도권,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이게 개인 혼자가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한 20년 동안 그 다음에 거의 많은 젊은이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더 이상 보기는 좀 어렵고 확실히 사회적으로 생겨난 일이고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접근 자체를 사회 구조적으로 그래서 정책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해소하기 위한 키워드가 서울 쏠림 현상을 가능하면 이제 좀 완화하자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눈을 서울만이 아니라 돌릴 수 있는 다른 데스티네이션이 반드시 하나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의 뿌리엔 지역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도시는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모두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시대, 정반대의 선택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2년) 전 경기도 김포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사 왔다는 부부. 일찍 깬 아이들 덕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잘 잤어. 와, 새쌍둥이네요. 응가 있다. 누구야? 누가 응가 있어? 도윤이다. 엄청 황금동살. 걔 황금동살이서. 아침 응가의 주인공은 둘째 도윤이. 아이가 많은 만큼 말하지 않아도 부부의 역할은 자연스레 나뉘어져 있습니다. 새쌍둥이 육아다 보니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전쟁이거든요. 김채윤. 그거 김치. 네. 김채윤. 너 소윤이잖아. 채윤이 먹어요. 김소윤. 네. 김도윤. 냠. 아이고. 그때 첫째 일어났다. 먹어. 내가 갈게. 저희 집 제일 애기예요. 언니 안녕. 언니 안녕. 채윤아. 언니 안녕. 아이나. 와,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첫째부터 새쌍둥이까지 정말 보기 드문 다둥이 가족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외동으로 지내다가 늦둥이 동생들이 둘이 태어났어요. 형제가 많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둘째 계획을 하고 이제 둘째 임신을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사남매 부모가 됐습니다. 아이가 넷, 그중에 새쌍둥이까지 있다 보니 수양 씨네 가족은 창원에서 꽤 유명하다는데요. 갔다 올게. 아빠 뽀도 해줘야지. 옥수수 말고. 아이들 아빠 뽀뽀 안 했어? 갔다 올게. 나오지 마. 안녕. 창원으로 이주를 결정한 건 영준 씨가 직장을 옮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디자인 업계가 수명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결국 올라가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가 나이가 되면 우리 애들한테도 돈을 많이 들어가고 한창 벌어야 될 시기인데 과연 회사에서 잘 버티고 있을까? 딱 이직을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미술학원에서 오퍼가 왔었거든요.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는 매일이 새로운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아이 넷을 키운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게 반사체 그릴 때 직장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영준 씨는 가족과의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창원행을 결심했다는데요. 화장을 이쁘게 했는데 다 이렇게 가리면은 보일까? 그냥 해서 약간 요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위치로. 춘다이가. 네, 맞아요. 맞지? 현재 미술학원에서 부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준 씨. 적성에도 잘 맞는다네요. 햄버거 노래. 어떻게 찾자? 창원
생활은 여러모로 만족스럽습니다. 출퇴근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들자 자연스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는데요. 무엇보다 층간소음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큰 장점이랍니다. 뛰어놀아도 1층이 아닌 이상은 조금 제약이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워낙 어리고 많다 보니까 지금 사는 주택에서는 저희가 1층에 있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마음껏 뛰어놀아도 위치까지 가는 경우도 없으니까요. 방이 무려 5개, 수도권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넓은 집이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다 큰 이슈잖아요. 집값에 대한. 그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부담이. 일요일 아침 계단. 아이고. 도현이 자리.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가는 날입니다. 미끄러졌어. 카시트만 해도 4개. 안으로 걸어 들어갈까? 아이들을 각각 앉혀야 하니 한 번 외출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요. 가자. 딸기 사러 가자. 딸기. 자, 알마 벨트 하자. 사남매다 보니 아이 넷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특별한 유모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아이고, 체인 잘 잡아. 뭐야, 이거 고구마 어딨어, 고구마. 안에 또 요즘 아이들이 드물다 보니 다둥이 가족은 어딜 가나 스타입니다. 아이들 먹거리는 떨어지지 않게 늘 풍족하게 챙긴다는 부부. 지금 가격표는 붙어있네. 다 해서 이 가격. 세금 반금. 그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이나. 고맙습니다. 이 지역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수양씨네 다둥이 가족입니다. 올봄 처음 열린 마당 캠핑장. 사남매와 고깃집을 가는 대신 종종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창원에 둥지를 튼 이후 부부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인이는? 넓어진 공간에 마음도 여유로워졌고 체감되는 경제적 만족감 역시 크다는데요. 아기 새들이 잘 먹네요. 어머님 바쁘네요. 생각보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사랑으로 구워서 그래. 창원살이 2년. 이제 아이들과 웃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제도나 문화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에서 찾고 싶은 거죠. 우리의 환경, 우리 환경이 얼마나 경쟁자들로 가득 차 있는가. 지금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 대안을 못 받기 때문에 계속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덜 경쟁적이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애를 낳아도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만들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도시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후. 오랜만에 뵙습니다. 놀러 왔어요. 친구들 보러 놀러 왔어요. 창원 사남매를 다시 만난 곳은 충북 제천. 어라, 근데 여기 새쌍둥이가 한두 팀이 아니네요. 무슨 축제라도 열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쌍둥이 야유회 왔어요. 야유회라고 해야 되나?
2023년 하반기에 태어난 새쌍둥이들의 모임이라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아이나, 지은아 안녕.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당장의 생존과 미래의 출산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세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바뀌면서 커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제는 안 되는데 오늘은 막 되는 게 있고, 어제는 안 통했는데 오늘은 막 말이 통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라워요. 행복해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듀라 엄마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요, 듀라? 엄마?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비유를 하자면 그 양초가 자기 몸을 녹이고 태우면서 빛을 발하잖아요. 부모가 양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빛을 발하면서 아이들이 더 잘 클 수 있게 밝은 곳을, 좋은 곳을 안내해주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아이들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기란 행복? 즐거움, 새로움. 날마다 새로워요. 저희 사랑의 완성체라 해야 되나?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가족의 완성체가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와줘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 주책이야. 왜 물어? 왜 물어? 새로운 인생? 갑자기 눈물 나네. 저희 인생이 끝났을 때 행복한 기억들만 갖게 해준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